근데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왜 좀 사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20대 때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가장 예쁜 20대 그 시절에 애를 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구나. 그래서 좀 약간 나를 믿어준 우리 아내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 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내가 그런 걸 좀 아끼고 이런 게 좀 약간 짠하긴 짠하고. 아니, 네,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선 황영진 씨 부부의 자산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보니까 진짜 아주 단촐하네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이제 5억 5천. 그러니까 부동산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아예 안 했고. 와. 역시 부채도 없습니다. 현금성만 딱 이제 5억 5천이야. 네네. 저런 분들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해외 뜨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성 5억 500만 원. 바로 날릴 수 있거든. 옛날에 이게 내가 아는 형인데 지갑에 맨날 이만큼씩 있어.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예.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맞아요. 그죠?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되게 보면은 홍대 쪽에 살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거 주변에 듣는 정보도 많고 그런데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저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많이 벌 맞아. 때와 적을 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죠. 될 수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네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뭐 시드머니 자체가 5억 이상 모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재무적인 평가는 상당히 좀 좋게 그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저걸로 같습니다. 이제 과연 계속 지키면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목표를 향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느냐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두 분은 안전하게 가난해진다. 네, 뭐 이렇게 안전하지만 가난해진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와닿는 얘기다. 실제 와닿는 이제 얘기야. 물가가 상승하는데 맞아. 그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내 자산이 이제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얘기지만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 뭐 3%, 4%, 5%보다도 이게 훨씬 더 그게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거기 이제 세금이 다 맞아요. 공제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황영진 씨 부부의 자산의 가치는 더 떨어질 빠른 것이다.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5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고 큰 돈이죠. 물론 이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뭐 불안할 수는 있지만 이런 목돈들은 안전하게 잘 보관하되 소액 푼돈이라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평균 수익률을 좀 올려주셔야지만 내 자산의 이제 상승 가치가 물가 가치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드 바로 나갈 수 없거든요. 연습장 가야 되는 것처럼. 왜냐면 두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돈은 좀 본인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지키고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또 우리 저 민정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세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프리랜서들이 갖고 있는 아마 공통적인 얘기일 건데요. 수익 절벽에 발생할 그래요, 수도 맞아요.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변동이 생겨버렸을 때는 우리 집이 지금 근로소득 하나만 있기 때문에 맞아. 수입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죠. 맞아요. 여기가 다 해당하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맞아. 그러니까 뭐 음주만 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건만 안 친다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차단하겠다. 예.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겁니다. 사고 안 치려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부업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이제 다변화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셔라, 더 그렇게 요즘, 만드셔라. 그렇게 요즘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득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굉장히 최고로 쳤어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신성히 여기고 막 맞아요. 투자해서 번 돈 너 헛되게 너 뭐 투자 너 투기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터부시했는데 저는 피땀 흘려서 번 돈이 그 돈 무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수적으로 본 건 좀 가벼워 보여요, 돈이. 금방 나갈 것 같고. 근데 이제는 근로소득보단 돈을 버는 속도가 맞아. 사실은 더 맞아. 넘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사실은 내가 근로소득 외에도 또 다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은 다 거기 몰빵해서 건물로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돈을 갖고 있어도 살려면 자기가 버는 속도에 비해서 이건 더 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좀 다변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이제 너무 1인 체제니까 그래서 좀 아내를 조금 연예계에 데뷔시키려고. 요즘 인기가 많아요. 저희 그 너튜브 쪽에서 그래. 광고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요. 잭슨아, 와, 다행이네. 저희는 이제 신랑이 아무래도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좀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활동을 해야 할까요? 인기 많아요. 아니, 좋은 캐릭터가 방법이에요. 있네. 캐릭터가 있어. 왜냐면 투자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투자 소득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어려우면 여기 사실 투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컨텐츠 그러네. 활동으로.
야, 사실 보니까 아까 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 만나고 와서 보니까 아이들 좀 보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숨겨진 고수들을 한번 만나고 왔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자산 관리 받을 때 보험도 필수거든요. 그럼요. 요즘에. 네, 그리고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유사시에 뭐 내가 다쳤다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누구 오셨는데? 아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까 선택하시고. 그 어플로 해서 보험 상담하니까 바로 오셨어요.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보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보안이? 네, 가계부를 봤을 때는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예 없습니다. 가계부에서는 신용등급이 100점이에요 제가. 하지만 하지만 나왔는데. 재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보험은 30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험이나 저 은행원들 네. 제가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주는 게 아닌데 큰 중대한 질병이 진단이 됐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자산을 깎아먹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부가 약간 그 자산에 있어서 자뻑이 강한 것 같아. 내가 우리처럼 잘하는 잘하고 사람이 있어. 야,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전문가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랬는데 만나보니까 약간 좀 충격이에요. 신랑을 너무 맹신했나 봐요. 진짜 기본은 다 드러났거든요. 네, 맞아요. 기본은 다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래.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분들이 우체국 좋아하네. 우체국 걸로 다 들었어요. 아니 뭐 실비도 있고 실비도 안보험 있고. 들었고 연금보험 있고 자녀보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다 들은 완벽해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다 뭐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뭐 자신만만한 이유는 알겠는데 뭐가 좀 부족한지 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예. 부족한 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칭찬을 그래도 먼저 그래. 드리는 게. 아니, 근데 잘한 것도 아니, 많으니까. 잘하고 네.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보기 좋았던 건 네. 아내분이 굉장히 어리신데 벌써 그 전부터 연금보험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 아는 형이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거는 예. 아는 형이 해달라고 해서. 예. 친한 형이었네요. 그래서 착한 근데 형이었네요. 똑같이 들었어요. 다 모든 걸. 네. 자녀들에 대한 보험은 어떠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커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보험을 아직까지도 이제 있고 보험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좋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뭐 맞아요. 상당히 보장이 더 많이 잘 된다. 했을 테거든요. 근데 자녀들 보험 보면 기본 중에 기본 자체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뭐가 빠졌죠? 왜요? 이 두 분은 이제 병원 갔을 때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 가입이 돼 실손이 있는데, 있는데. 자녀는 이제 실손보험 자체가 없어요. 그게 네. 중요한데 네. 왜냐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있잖아. 사실은 우리 저 잭슨 아까 얘기했지만 집에만 있다고 그랬잖아. 사실 애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칠 확률도 있는데 그게 없네. 그렇죠. 실손보험 자체는 지금 계속 소비자한테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빨리 하루라도 들어야 좀 돼요. 빨리 가입해 두셔야지 안정적인 보장을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아프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 자체를 전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좀 아쉬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좀 준비를 해주실 때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죽잖아요. 100세가 되면. 뭐 그러면 그렇다고 자식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나이 먹어서는 걔가 내면 된다 그 돈을. 아니 그리고 이미 충분히 더 많이 20년 동안 내주실 수도 있고 자녀분이 받아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성인 35세까지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되고요. 훨씬 더 보장이나 보험료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준비를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보험이 이게 모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이 굉장히 돈을 아끼는 습관이 맞아. 있구나.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그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절제하고 절약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 역시 대비를 하셔야만 이 행복이 어떻게 오더라도 좀 대비를 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이렇게 지금까지 재무 상황과 보험까지 분석이 끝났고요. 자, 이제 결과, 대망의 결과. 황영진, 김다솜 부부의 목표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두 부부가 정말 전생 공합도 너무 잘 맞고 근데 맞아요. 지금 5년 안에 50억 홍대 건물주 과연 정말 달성할 수 있을지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저기 그 건물주가 되는 날 간판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다 하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자, 과연 예, 고수분들은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 5년 안에 50억 홍대 건물주 가능할지 예, 자 판단은요? 저희 건물주 될 수 있습니까? 5년 안에 50억 홍대 건물주 가능할지 예, 자 판단은요? 저희 건물주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건물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요? 아, 이렇게 너무나 단호하게. 없어요. 아, 이렇게 아껴 쓰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아껴 쓰는데 진짜 가능성이 1도 없나요? 아니 대출을 90% 받으면 되잖아요 건물. 이제서야 대출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출 하나도 없어. 은행에서 사실 네. 저기 그렇게까지는 돈이 안 나올 수 있지. 맞아요. 대출을 안 받았기 때문에. 4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30억 대출을 받고 그 이자가 한 4% 정도 된다라고 맞아요. 가정을 네네. 하면은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가 20억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매월 고정적으로 이제 발생될 비용이 1,600만 원 정도 관리비 됩니다. 같은 거 나가고 막 네네.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감당하실 수 있으실런지 한번 고민을 그리고 이제 해보셔야 사실 되겠죠. 요즘 사실 그 건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꼭 홍대 50억 건물주가 최종 목표일 수는 있으나 거기까지 최종에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소형 빌딩을 가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홍대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단가가 그래도 50억보다 밑에 건물들도 맞아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먼저 건물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소득 파이프라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가셔야지 우리 무조건 저거만 할 거야라고 해서 50억을 목표로 가시는 것보다 단계적인 목표 설정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방법이 확실히 있네요. 뭐. 그리고 우리 숨겨진 고수팀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목표를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즐겨봐 이 채널.